2021년 12월 25일 지금 1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제 2022년 3월 9일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이 지금 내가 계산하니까 3월 9일 빼고 73일 남았네요. 아마 이제 오늘이 2021년 12월 25일이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금년 2021년 신축년도 이제 오늘 포함해서 7일 남았네요. 다음 주 토요일은 2022년 1월 1일이 됩니다. 참 빨리 갑니다. 세월이 빨리 가고. 지금 이제 2022년 3월 9일 허경영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날 바로 그 73일 전에 있는 2021년 12월 25일 현재 내가 조금 이렇게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제가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이었는데 어제 내가 오전에 그 열린민주당의 그 대변인이라고 있어요. 김성애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정치 평론을 좀 아주 나름대로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유튜브를 내가 좀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실시간 방송에서 쭉 들어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사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한 10시 반쯤 한 11시쯤 돼서 내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오후 되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밝혀졌죠. 박근혜 대통령이 18대죠. 18대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그 사면이 됐는데 지금 12월 21일 날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사면 복권하는 그 회의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안건을 올리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사람이 이제 그 9사람인가 그 해당되는 그 사면 복권을 심사하시는 그 위원회가 있는가 봐요.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주재를 하고 거기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다수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제 결정이 되었다 그런 보도가 있어요.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거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건강이 이제 악화가 돼서 너무 이렇게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외에 이제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죠. 이분은 가석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이 됐어요. 또 그 아는 사람은 알고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최민희 전 의원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정치 평론을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시는 분이죠. 이 최민희 의원님도 좀 억울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이렇게 한 10년간 이렇게 정지가 됐는데 이번에 복권이 돼서 복권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복권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소식이 어제 있었고 그것을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2021년 1월 26일인가 1월 달이에요. 1월 26일 같은데 1월 21일 날이면 1월 26일이에요. 그때 그 이봉규라고 있어요. 이봉규가 내보다 나이가 2살 적은데 이분이 그 정치 평론을 좀 이렇게
이제 우측 입장에 있어서 이분을 많이 하죠. 이봉규 씨는 지금 민주당 측은 아닙니다. 이분은 국민의힘당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봉규 씨는 국민의힘당의 그 윤석열이나 윤석열 부인에 대한 어떤 그 뭐 조금 잘못된 점 이런 것은 아주 관대하게 봐요. 관대하게 보고 저쪽 이재명 씨 측에서는 조그마한 것도 엄청 크게 보고 이래요. 조그마한 것도 말이에요. 막 굉장히 확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보고 있고 윤석열이나 윤석열의 부인에 대한 잘못은 아주 그 뭐라 그러나 그 이제 많은 경우로나 아주 축소해서 보는 거예요. 축소해서 보는 분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또 반대로 또 마찬가지죠. 저 조금 전에 말한 최민희 의원님이나 뭐 김종민 씨나 저 김어준이나 또 뭐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 일어난 그런 뭐 민주당의 그 핵심은 지금 이재명이잖아요. 이재명 문재인 뭐 이런 문재인 현재 대통령 이재명 후보 여기에 대한 잘못은 아주 작게 봐요. 아주 축소해서 보고 대신에 이제 윤석열의 부인에 대한 잘못은 엄청 크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양쪽이 다 그래요. 양쪽이 다 자기 진영에 있었던 잘못은 엄청 로맨스로 보고 타인에 대한 잘못은 불륜으로 보고 그래요. 서로 양쪽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봉규님은 우측에 속해요. 지금 아주 그랬는데 그 방송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석기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려면은 이석기를 이제 석방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도 그 이야기 처음 이제 들었을 때에 뭐 허경영 총재님 말씀은 내가 거진 다 듣죠. 거기 하늘궁에서 이제 토요 강의라든지 일요일 날 하늘궁에서 이제 질문하는 그런 내용, 그거는 전부 다 듣죠. 다 듣고 기타 이제 각종 유튜브 방송에 가서 하시는 말씀은 거진 다 듣고 있어서 그때도 그것을 다 들었어요. 들었고 말이 조금 옆으로 가는데 내가 참 가지 아쉬운 점은 말이에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하늘궁에 이제 많으신 분들이 뭐 거의 매일 말이에요. 뭐 엄청난 분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뭐 기자회견하러 뭐 그런 손님들도 오시지만은 또 지지자들도 오시고 그리고 오실 때에 총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그 중요한 말을 기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아쉽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아쉬워요. 그게 그 이조 시대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임금님께서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옆에서 그 기록하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있었다 그래요. 각자가. 내가 기억이 확실치 않는데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뭐 참 임금님께서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적을 정도로 참 더 상세하게 기록을 다 남겨놓으셨는데 그 총재님께서 저 하늘궁에 방문을 지지자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신인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축복이라든지 참 명패라든지 천사 뭐 대천사죠. 이런 것을 이제 하러 오시는 분, 또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총재님께서 엄청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나는 아쉬워요. 나도 금년에 하늘궁을 뭐 여러 번 이렇게 내 혼자 가서 한 적도 있고, 제가 또 최근에는 또 이제 단체로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실 때 정말 그 기록을 해야 될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금년에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때가 저 진주 지수 마을이고 성산 마을이죠. 성산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이제 재벌이 여러 명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이제 그 명절하고 그러니까 설날하고 추석 되면은 설탕을 이렇게 그 마을 전체에 보냈던가 봐요. 그리고 구인회신가 그 LG를 만드신 분이 또 그 마을에 이제 출신이고 하니까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은 라디오가 뭐 아주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말이야 엄청 그 희귀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라디오를 이렇게 다 가전제품을 집집마다 다 줬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산 마을이죠. 그 지수면 그 진주 지수면에 있는 지수면에서도 그 성산 마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14살까지 참 머슴살이를 하셨죠. 그 이야기도 참 그 공부를 할 때 참 참 공부할 때 그 책을 이렇게 책 보는 것을 들키면은 맞았다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뭐 손찌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설탕을 이렇게 이병철 회장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귀중한 그 라디오 이런 것도 받고 이랬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 기록에 남겨놔야 되는데 그 말이 전부 다 기록이 안 되고 허공에 흩어져 버리니까 그게 엄청 아쉬워요. 참 그것을 재생해서 참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말이 참 그리 아쉬워요. 내 말이 옆으로 갔는데 뭐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 사초들이 있어가지고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쉽고 그런데 그 금년 1월달에 1월 21일인가 26일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이봉규 씨하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 대화를 하실 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사면이 되려면은 그 전 단계로서 그 이석기를 이제 석방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명수 전 국무총리의 이제 복권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말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이거 딱 그 12월 달 되니까 11개월 뒤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뭐 딱 그 박근혜 딱 3인 될 때 한명숙이도 복권되고 이석기도 가석방되고 이야 이거는 완전히 뭐 마차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진짜 그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총재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거 보고 정말 그 참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못 놓은 것은 이제 국민의힘당의 어떤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열로 이어지죠. 그리고 권성동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의 사무총장 이번에 속초에서 뭐 자기 강원도가 자기 지역구인데 거기서는 좀 이렇게 파워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성추행 문제를 이렇게 뭐 성추행 문제 가지고 좀 떠들어댔죠. 그런데 조금 그랬는데 그 권성동이가 이제 실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이분이 그 청와대에서도 있었고 그것을 이제 배경 삼아 가지고 또 국회의원으로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 가지고 또 이분이 권성동이가 다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MB 계열이죠. 하여튼 그런 게 어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제 그런 기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일요 서울 TV에 2시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가셔가지고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오후 2시 같으면은 이제 보통 부산 팀들이 금요일 날 많이 가거든요. 가는데 그것을 이제 목요일로 앞당기고 부산 팀들을 이제 가는 것을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앞당기고 금요일은 그 자리를 비워놨어요. 비워놓고 총재님께서 이제 일요 서울 TV에 나오셔가지고 유여해라고 그분이 아마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교수님이라 그러네요. 교수님이고 뭐
석사 박사를 거기서 하셨다고 하니까 유여애 씨가 거기 나오고 나는 유여애님을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미래통합당으로 바뀌고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당으로 바뀌고 막 당명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하여튼 간에 그 미래통합당의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의 전신의 전신이죠. 그 자유한국당의 이제 최고위원으로 그 유해 씨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 당시에 그 대표가 누구였나 하면은 그 홍준표였어요. 홍준표인데 홍준표하고 옆에서 이제 뭐 서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주모라는 홍준표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어떤 하여튼 간에 그 말을 끝에 고소하고 고소인지 고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 홍준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는 대표로 있었는데 벌금을 조금 이렇게 냈어요. 자기 이제 뭐 하여튼 간에 성희롱 발언인가 뭐 하여튼 그래 되는가 봐요. 주모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그만큼 정치인들의 그 말 한마디 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부산시 공무원으로 이제 그 상수도 사업본부에 근무할 때 그 당시 이제 그 시장님께서 우리 여기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시장님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어요. 지금 그분 이름도 서병수 씨인가 그래요. 그분이 서병수가 맞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 김영준인가 그렇죠. 박형준인가 지금 국회의원이고 저 부산시장이고, 박영준이 전에는 이제 오거돈 시장이 이제 성 문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속이 돼 있고 지금 그랬는데, 서병수 시장 맞아요. 서병수 시장한테 내가 부산시장님 상도 그분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모범 공무원상 이를 받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여기에 이제 강서 수도사업소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왜냐하니까 하여튼 그 때문에 오셨어요. 저 김해공항 바로 옆에 우리가 엄청 그 강서 수도사업소가 큽니다. 김해공항만큼은 안 크더라도 명가나 대학교 캠퍼스 하나 정도 됩니다. 그 부지를 두고 거기 공업용수를 만드는 그런 곳인데, 그것을 이제 하여튼 그 문제로, 그 부지 문제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을 하셨는데 이분이 딱 보니까 말씀을, 내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 하니까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시려고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걸, 그런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렇게 신중하게 한다고도 해가지고 또 발언했는데도 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인들은 참 공인이 되면은 그만큼 은행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좀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은행에 말 한마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 자기가 생각한 것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고 또 행동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 잘 되려고 해주는 거, 그 백성을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꽉 있으면 되는 거예요. 꽉 있고 자기는 물어 돌리고 자기는 완전히 자기 욕심은 하나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남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은 말에 실수가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유여애 씨가 하여튼 고발하고 막 그게 홍준표 씨가 그때 벌금을 냈어요.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냈어요. 낼 때 그거 보고 나는 유해 씨에 대한 솔직한 말로 좀 인식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때 그분이 최고위원으로 나갈 때에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그 연설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최고위원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 투표로서 이제 그 결정하는데, 그때 막 하여튼 간에 하여튼 구두를 벗고 이렇게 막 그 행사장에 구두를 벗고 엄청나게 이제 액션을 강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액션이야 강하게 하는 거야 있을 수가 있는데,
홍준표하고 주모 발언에서 뭐 고소 고발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조금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나는 거기서 이미지가 조금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 뭐 털어졌어요. 이미지가 영 총재님께 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상당히 이미지가 좀 좋게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1973년생이에요. 개축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이제 49이고 이제 설 지나면은 50이고 그래요. 개축생 같으면은 저거 누구냐 저게 누가 개축생이냐 그러면은 김정민 박사가 개축생인가 막 그럴 거예요. 김정민 박사 그리고 이제 저기 누구냐 저 정인태 교수님이 이제 개축 다음에 그 갑인생이거든. 1974년이 갑인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인태 교수보다는 나이가 한 살 많지. 유여애 씨가 그분이 저게 어제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결혼부 장관을 이제 시키겠다 그런 말은 지난주에도 하셨거든요. 하시고 어제는 결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긴가민가 하시겠지만은 내가 이래 볼 때는 이분이 반드시 이제 이렇게 총재님 말씀을 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제 그 일요서울 TV에 나오셔가지고 총재님께서 아주 이제 핵폭탄 같은 발언을 하신 것이 있는데 원산시를 50년간 빌려가지고 홍콩처럼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어제 처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준길 그 변호사님 중수부 출신의 이제 서울대 출신의 검사인데 이제 중수부 출신의 검사죠. 그분이 이제 변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이 대화를 하신 것이 어제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일요 서울 TV를 청취하시는 청취자들이 이제 전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화를 하면은 총재님께서 전화를 바로 받는데 중요한 것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전화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유튜브지만은 그게 이제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딱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엄청 심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제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욕을 뭐 하면은 그게 빨리 끊는다 하더라도 그 몇 초간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 SBS라든지 뭐 그런 것에서 안 좋게 보도하는 방송이 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7년 12월 달에 그때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1997년 12월 달에 그때 IMF가 터지고 그럴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이제 이해창을 물리치고 당선이 됐는데 이해창 당선자 신분으로서 아마 그때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97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고 1998년 1월 달을 거쳐서 1998년 2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가 1998년 1월 달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시민들과의 대화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 할 때에 내가 대화한 사람을 내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을 내가 알아요. 아주 내하고 가까우니까 잘 알죠. 그 사람이 예행 연습을 엄청 했어요. 예행 연습을 이제 저녁 한 7시 8시 되면 전화가 오면은 각종 텔레비전 이제 얼굴이 비치주고 막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무슨 대화를 할 건가를 막 이 사람은 달달달달 외워요.
외워가지고 이따가 이제 진짜 그 연결이 되면 그런 말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거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제는 뭐냐니까 아무리 그 유튜브 방송이지만은 일요 서울 TV에서 하는 방송이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실시간이었거든. 전혀 예능 연습이 없었어요. 누가 전화 받을지도 모른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화할지도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100%지. 전부 다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지지자들이 전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이제 전혀 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 이때까지는 조금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일요 서울 TV 유여애하고 정준길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대담을 듣고 이게 아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참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TV 토론에 지금 나오기를 진짜 바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정말 이렇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일요 서울 유튜브 방송은 엄청 성공적이었다. 어제 그렇게 기록을 내가 남겨봅니다. 어제 24일 날, 2021년 12월 24일 날, 이제 특이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사면이 돼가지고 이제 2021년 12월 31일 밤 이제 12시에, 그러니까 1월 1일 날 사면이니까 밤 12시 딱 지나면은 그때 이제 출소가 되겠죠. 지금 현재도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 신분이 이제 재수 신분에서 벗어나시겠죠. 그리고 이석기 씨는 이제 어제 아래 가석방이 됐고, 이제 한명숙 씨는 이제 복권이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일요 서울 TV에 유여애 교수님하고 정준길 변호사님 있는 그 자담회에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유튜브 일반 국민들과의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것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제 기록이 요즘 엄청 많으니까 하루하루가 급변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으로 5.5%의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 이게 RNN 그 이름 모르겠네. 하여튼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한 3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예요. 거기서 5.5%가 나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유여의 그 교수님하고 허경 총재님하고 서로 이제 손뼉을 탁 부딪히고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5.5%가 이제 곧 55%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죠. 그건 그렇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홍보를 못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유튜브 기록 남기고 이제 나가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단지 홍보 중요하죠. 어제 저녁에는 부산광역시당의 이성근 위원장님께서 날씨가 엄청 추웠거든요. 오늘도 엄청 추워졌는데 그 많은 프레카드를 이제 전역에 다 이렇게 거셨어요. 대단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집 앞에도 이제 프레카드 걸어놓은 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네요. 1억 원 준다 해갖고 뭐 하는데 그 프레카드 홍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전단지 홍보도 중요하고, 또 총재님께서 이제 그 전화 멘트가 지금 전화로 지금 하는데 어제 내 전화를 또 들었는데 멘트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하여튼 내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그 13초 동안 하는데 그 멘트가 좀 바뀌어져서 이렇게 왔습니다. 현재 그렇다는 거 남깁니다. 기록에 남겨요. 내가 과거에 저게 뭐고
내가 카카오 스토리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쓴 글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마음이 차분해지면은 내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산란한 마음을 거치고 차분해지면 항상 나는 내 과거로 돌아갑니다. 내가 14살, 15, 16살 요 시절로 돌아가요. 내 청소년기 시절로. 소년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로 이제 돌아가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그쪽으로 갖다 놔요. 내 마음이 좀 차분해지기 위해서는 내 의식을 그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무한한 또 힘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나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에는 여러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을 내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님 작은 아버지 고모님 하고 막 우리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이름이 그 이요한인데 그분의 아버님이 이광역 장로님이시고 그분하고도 얼마 전에 내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화를 한 2, 3년 전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그분이 연로하시니까 내가 통화를 한번 하는 것도 그분에게 또 미안한 것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한 번도 통화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뭐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100살 넘어서 사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 그 내가 이제 내 요한이라는 친구가 그 내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자기도 이제 우리 만 65세고 이제 만 66세고 이제 이래 되겠네요. 해 지나면은 만 66세고 이래 되는데 그 현황이 궁금해서 뭐 친한 친구들도 오랫동안 그 연락을 못 하면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그렇게 모르는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안부도 궁금하고 이래서 뭐 연락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다 보니까 뭐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파악해요. 내가 또 원래 이제 뭐 그런 계통이 좀 밝습니다. 조회하고 이런 데는 밝다 보니까 뭐 또 대한민국 사람 뭐 어떤 사람을 해도 말이야 누구의 누구다 이러면은 전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저게 저 뭐냐 저기 제주도 밑에 있는 저 마라도 있는 섬에서 그 해녀가 있는데 그 해녀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 누구다 한 7단계 지나면은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듯이 뭐 또 구글로 이렇게 검색하면은 뭐 또 자기가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노력이 강하면은 못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뭐 친구가 하도 이제 그 생사가 궁금하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 안 된 지가 한 20년 넘었단 말이에요. 2000년도 초반에 내가 해운대에서 만나가지고 나는 이제 강정산을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믿는다. 이제 이 이야기 했고 나도 자기한테 권했고 근데 자기는 그걸 안 하더라고. 그 뒤로 이제 헤어지가지고 20년이 넘었는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고 이래서 자기 아버님이 이제 연락이 돼서 뭐 물어보니까 뭐 죽지는 않고 살아있는데 저 카나다에 있다는 그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한국에 오는데 연락 오면은 뭐 연락 주겠다 그랬는데 연락 온 건 없고 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하도 그 애가 그 뭐 똑똑하지.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원 나와가지고 뉴욕 대학교까지 간 건 알고 있는데 그 뭐야 김건희라고 지금 뭐 그 저 누구 저 윤석열의 부인이 뭐 뉴욕대에 뭐 그 뭐 5일 동안 이렇게 뭐 뭐야 관광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게 뉴욕대 이제 교수가 잠깐 나와가지고 한 몇 시간 이렇게 교육받는 그런 게 아니고 정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정식으로 뉴욕대에 이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 거기에 간 건 아는데 그 뒤로는 내가 생사가 궁금해요. 워낙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 많이 했던 사람이고 뭐 하여튼간에 뭐 대단한 사람이지. 거기에 국민학교 때 그 당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노벨 문학상집을 거의 다 읽었다고 보면 돼. 다 읽었다기보다는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많이 읽고 고등학교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의 이해를 다 한 사람이라고 내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뭐 칸트의 뭐 철학을 뭐 이해를 하고 뭐 장자 노자를 공부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대단하지. 참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허경영 총재님 외에 뭐 허경영 총재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그렇게 공부한 사람은 아마 아직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니까. 그런데 얘가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타심이 많은데 내가 보면 좀 부족하더라고. 거기 꽉 많아야 되거든. 거기 이타심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타심이 꽉 들어차야 기독교를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조금 한마디를 했더만은 자기 정신을 좀 깨워주기 위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깊었는지 몰라도 그 뒤로는 내하고 연락이 끊겼어. 아이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나야고. 지식으로 분별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 중요하고 뭐 하지만은 그만큼 또 더 중요한 것이 이타심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나와 남을 분별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든지 적어야 된다고. 더 세밀하게 그게 많아짐으로써 이제 이 기독교를 초국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했더만은 그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연락이 끊겼어. 그래서 보니까 그 하여튼간에 뭐 카나다에서 아이고 나오면은 뭐 연락을 준다 했는데 연락을 안 주니까 할 수는 없고. 그래 그 친구가 중학교 때 내하고 이제 내가 엄청 그 친구를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좋아하고 엄청 좋아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의 영향을 내가 엄청 받았어요. 엄청 받았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고 또 음악도 좋아하게 되고 그 친구가 뭐 음악도 피아노도 엄청 잘 쳐요. 피아노를 뭐 엄청 잘 치고 지휘도 잘하고 음악의 세계도 밝고 과학의 세계도 밝고 참 그 뭐라 그러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르네상스의 산물이라 그렇게 하거든. 그렇듯이 아마 그 20세기 인류 문화사의 이제 어떤 결정체로 놓은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도 들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뭐 많이 잡을 수 있잖아. 뭐 제갈량도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그 당시에 제갈량도 공부를 많이 했을 거고, 그 유비 저게 장비 동탁 뭐 조조 제갈량 또 뭐 방통 뭐 이런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설쳤던 때는 제갈량은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렇듯이 지금 현재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 내 친구 요한이라고. 아직 이제 때가 안 돼가지고 언론에 이제 이렇게 조명을 못 받아서 그렇지 좀 있으면 받게 돼요.
예, 그래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책도 보고 음악도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고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이제 침잠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 그 친구의 영향으로 김명숙 교수님을 알게 되고 김명숙 교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또 이제 고현범 목사님을 알게 되고 고현범 목사님을 알게 되고 또 고현범 목사님 옆에 저 괴정에 보면은 산정은 교회라고 있어요. 대티터널 딱 지나면은 여기 대신동에서 대티터널 지나면은 거기 이제 대티고개라고 있어. 대티고개 밑에 대티터널이 있는데 그 딱 지나면은 괴정인데 괴정 시장 못 가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산정현 교회라고 있다고. 그 교회 박강선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도 있었고 영락교회 있다가 그쪽에도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의 박강선 목사님도 안부도 궁금한데 뭐 돌아가셨는지 뭐 살아계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은 틀림없고 그분의 아들이 1974년 그 무렵에 박강선 목사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한 7살 정도 됐으니까 1974년생이 아까도 말했지만 정인태 교수가 1974년이니까 원래 이제 48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애가 지금 원래 살아 있으면은 55 정도 되겠네요. 그 당시 7, 8살이었다고. 아이고 참 7, 6살짜리가 지금 이제 55세 정도 됐으니까 세월이 많이 바뀐 거죠. 하여튼 그 박강선 목사님하고 고현범 목사님을 내가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분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결국 가서는 기독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죠. 졸업하게 되는데 졸업하게 되니까 이제 올릴 수가 없다고. 그게 뭔가 된 거지. 내가 뭐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더 이상 신학교를 내가 갈 수가 더 이상 다녀봐야 이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졸업하고 그 뒤에 이제 이기영 박사님이 이제 한국불교연구원장의 원장님으로부터 이제 원장님 이기영 박사님으로부터 이제 불교 공부를 이렇게 또 배웠고 뭐 배웠다기보다는 뭐 기독교 공부가 바로 불교 공부예요. 마음 쓰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 뒤에 가서 이제 강정산을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데 이제 강정산이 나는 우주의 최고의 신인 줄 내가 알았는데 하여튼 이제 참 구체적인 말은 참 아직 때가 안 돼서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 여하튼 뭐 강정산에 대한 그 믿음도 이제 이렇게 좀 그게 아니다 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엄청 비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뭐 실패의 연속이지. 뭐 기독교를 해봐야 이것도 아니고, 뭐 이것도 불교도 아니고, 강정산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래가 다 때려치워버리고 말이야. 예수가 이제 서른 살에 공적 생활을 했지. 해가지고 3년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공생애를 이제 자기가 공적인 생활을 했는데 그때 자기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 제자들이 보니까 뭐 대체로 보면은 그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고기 잡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자 좀 무식한 사람들인데 고기 잡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자기가 이제 혁신적인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행에 채가지고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을 살릴까 이러니까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이래 돼버린 거거든. 예수가 이제 실제 뭐 죽었잖아.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뭐 사람이 살아야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뭐 죽어버리면 뭐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모든 것이 종쳤다, 끝났다. 아이고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로 해가지고 고기나 잡자. 이제 이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났었죠. 부활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람 잡는 이제 어부가 되어라. 이때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차라리 말이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막 차라리 막 다시 고기 형님 막 우리 막 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막 형 서성님은 예수는 죽었지만은 죽은 거는 죽은 사람이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이런 차에 예수님께서 부활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독교는 무시하지 못해요. 4대 종교 가운데 한 개니까. 그러니까 뭐 무시 못한단 말이야. 서양 역사 뭐 그 미국의 역사 이렇게 볼 때 거기는 항상 그 바이블과 또 바이블의 또 핵심은 또 예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나 뭐 산타 오늘 뭐 크리스마스인데 산타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냐? 저게 핀란드잖아. 핀란드고 산타는 쉽게 말해서 황제를 의미한다 그래요. 오늘 그 박윤수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황제를 의미한다 그래요. 이분은 그래서 그 황제가 누구냐고 허경영 총장께서 황제잖아. 그래서 기쁘다 구주 기쁘다 허경영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산타 할아버지가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단 말이에요. 황제님이고. 그렇게 이제 좀 비하게 되는데 실제예요. 그 여하튼 간에 핀란드라든지 저 옆에 이제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이제 그 뭐 덴마크나 네덜란드나 저 뭐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그다음에 영국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신고 아니면은 구교예요. 프로테스탄트나 안 그러면 가톨릭이나 그 중심에는 예수가 있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부활했다고 우리가 나는 이제 인정을 하지.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그 제자들이 부활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제 아이고 이제 뭐 차라리 농사나 지으러 차라리 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심정처럼 나는 이제 그러니까 뭐 기독교를 해도 이게 또 차마 이제 이야기를 옳게 못 하겠는데 하여튼 기독교를 졸업한 상태고 기독교의 그 문제점 말이에요. 문제점. 이거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의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또 강정산에 대한 그런 문제점 밝힐 수는 없다고 아직 때가 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중에 이제 세계 통일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하고 난 다음에 또는 막 그 전후로 해서 내가 할 말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막 이 천부경이 이제 우리 경전 중에서는 인류 경전 중에 내 이야기 여러 번 하는데 참 여러 번 해요. 근데 뭐 말씀도 마찬가지잖아.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우리 총재님께서도 말씀을 여러 번 하시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시는 게 많아요. 하지만은 그러나 참 천부경이나 점자 뭐 일시무실이고 석상고 무진본이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고 일적시고 무기하삼이고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 합육생 칠팔구 운삼사 성한오칠 일묘연 만원망래 용변 부동본 본신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일이다 이렇게 80한자로 됐는데 그 내용이 알듯 말듯하고 그래요. 이 일자는 일자의 의미를 알듯 말듯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식거 무게하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한오칠 일묘연 만왕왈레라도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이다. 이제 근데 이거나 연구나 하자 이래가지고 녹도문으로 이제 맨 처음에 써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한자로 이제 번역해서 80한자로 만든 사람이 최치원인데 그럼 최치원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뭐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그 천부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천부경이나 연구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살다가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강정산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차에 허경영 존재로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됐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가지고 총재님께서야말로 정말 그 예수가 말했던 바대로 내가 장차 올 자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장차 후 이제 카밍 앞으로 올 자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인간 세상에 자기의 임무를 완수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렇게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했고 찬송 그렇게 표현한 노래도 많이 있어요.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낮이나 밤이 없으니 그런 찬송가 많아요. 새하늘 새 땅이 돼가지고 엄청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말했다시피 예수가 석가가 죽고 난 이후에 500년간은 정법 시대가 이어져 가는데 한 500년이 지나면은 한 상법 시대가 되는데 한 1000년 정도의 상법 시대가 가고 그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1000년 동안 말법 시대가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옳게 이제 돌을 닦는 사람이 없게 된다 이 말이야. 그 뒤에는 이제 미륵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용화 세계로 만든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미륵 부처님이시 이신 분이 나는 강정산인 줄 알았는데 이 또 아니라 강정산이 아니고 강정산은 그런 세상에 온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준 한 분의 스승님이시죠.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석가를 믿는 자는 미륵 부처님을 기다리고 채순을 믿는 자는 채순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이는 누구든지 한 사람은 오면은 각기 스승이라 하여 따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한 사람이 강정산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아주 아니에요. 그게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듣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때까지 오셔가지고 참 개감여력에서도 말씀하신 바로 그 주인공이시다. 참 원효 스님도 그런 비결을 이제 이야기하셨고 원효 스님의 아들인 그 설총도 그 신라 10편 중에 한 분이 들어가죠. 신라가 한 1000년 동안에 갔는데 그 1000년 동안의 신라 역사에서 10사람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설총이에요. 그래서 참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그 설총에 또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이 선천이 끝나고 후천이 시작될 그 무렵에는 그 여자 성씨로 오시는 분이 이제 여자 성씨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 성씨가 계집 여자가 들어가는 그 안씨라든지 강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허씨예요. 허씨. 허황우라고. 김수로 왕의 이제 부인이 허황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수로 왕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 8사람인가 9사람인가 이렇게 놓은 이제 그 자녀를 생산했는데 둘째하고 셋째 아들한테는 허시성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허시성이 여자 성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성씨로 오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감유록에서는 그것을 공전멸병이라 그랬거든. 안 그래 이제 그 당시에 허시성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대군왕이 나타나신다, 황제가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그 허시성 가진 사람은 다 죽어버리니까 이시왕조에서는 말이에요. 왕은 한 사람이지 그게 정시성을 가진다든지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사돈의 8촌까지 다 죽임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공전멸병이라 그랬다고. 그래 공전멸병을 해석하면은 허시 아닙니까? 창과자 2개를 떼고 공전 멸병이 그 말이에요. 멸은 없애버리라. 병사를 없애라는 것은 금전 전자에다가 창과자 2개를 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씨가 남는데 그 김씨마저 명령어거든. 비워라. 그러면
김시성에서 김씨를 배우고 나면 허시성이 남는단 말이에요. 허시나 김씨나 같은 뿌리니까. 그러니까 그 내나 허시성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나는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소름 나는 곳에 가야 이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소름 나는 곳이 바로 이제 지금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형리 204번지 있는 하늘궁이 바로 소름 나는 곳. 기축생,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기축생이시니까 그 소름을 내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토요 강의 이제 일요일 되면은 이제 하늘궁에 질문하는 그 시간, 거기 이제 소름 내는 곳인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쉬운 것은 평일날 많은 지지자들이 오고 많은 또 분들이 오는데, 그때 총재님께서 엄청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없다는 거, 이게 그렇게 아쉬워요. 아이고, 정말 아쉬워요. 그 엄청 많은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엄청 하시는데 그게 전부 다 공중에 사라지니까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성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설탕을 내 명절날 얻어먹고, 라디오도 그 당시 아주 귀중한 라디오도 다 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때까지 강의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강의에서는 못했거든요. 참.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는 이제 활짝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 5.5% 됐는데, 이게 똑같이 내가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지갑 속에 말이에요. 그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큰 거는 빼고 수표도 보면은 100만 원짜리 수표도 있고 1,000만 원짜리 수표도 있고 1억 원짜리 수표도 있어요. 뭐 10만 원짜리 수표는 아주 흔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100만 원짜리 수표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한 장이라도 말이에요. 1,000원짜리 한 장하고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같으냐고. 틀리잖아요. 비중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5% 지지하는 사람은 나머지 94.5%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4.5%는 빠른 시간 안에 흡수를 당하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5%는 55%는 금방 된다고. 안 그래요? 자기 집안에 말이야 어른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같으면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집안에서 이제 이렇게 발응권이 세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딱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 몇십 명은 딸려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듯이 지금 5.5%에 지지하는 사람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한다 이 말이에요. 호화평시라고 있어요. 호화평시라고 전두환 대통령께서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박찬종 씨보다 나이가 2살 많아요. 아주 나이는 젊게 보여요. 지금 머리가 백발인데 얼굴은 동안이고, 나이가 원래가 몇 살이냐 그러면 85이에요. 85이고 박찬종 씨가 80서이고 그러는데, 이분이 생각이 유연하고 우리 허경영 총재님하고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죠. 잘 알고 몇 년 전에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은 아무래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큰 일을 맡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직감이 있다 이러더라고. 그 보안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 밑에 비서실장을 했고 또 그 뒤에 그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포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제 영감이라 그럴까, 인스피레이션이라 할까, 안 그러면 촉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임을 이렇게 맡으실 것 같다 예감이 든다 그러는데, 그분이 군대 생활도 오래 했고 이러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안 주시겠나. 뭐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이제 지금 5.5%가 됐다는 거, 이게 뭐 지금 방송에서 틀었다 하면 윤석열이, 틀었다 하면 이재명이 두 사람만 내리다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5%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2%가 마의 선인데 2%가 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텔레비에 한 번만 딱 이렇게 제대로만 보내주면 55%, 60%, 70%까지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메인 방송 KBS, MBC, SBS 나와가지고 한마디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딱 이제 기존 카르텔 언론의 이제 이렇게 기득권자들이 지금 딱 틀을 잡고 일단 이렇게 철통처럼 이렇게 막고 있죠. 막고 있지만 하늘을 이길 수는 없잖아. 하늘의 이치를 어길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이야 18년째 되는 해에 12.6 사건 일어날 때는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이제 이분의 운은 갔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이제 또 운이 되니까 1961년 신축년에는 5.16 혁명이 일어날 그때는 이분의 운이 이미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일이단 말이야. 개감요록에 나와 있잖아요. 박천지 3대 홍도군으로 해가지고 이분은 혁명이 성공하게끔 될 운이라고. 운이니까 그 당시에 발각이 됐다고. 5.16 혁명 그사가 이렇게 탄로가 났어요. 탄로가 나도 이게 수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고 이제 또 18년 되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자기 운명이 이제 임기가 마쳤으니까 하늘의 운이 다 됐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이라고. 그러니까 철통같이 말이에요. 경호원들이 쫙 깔려 있는 그 상황이고 경호원들 옆에 또 이제 또 누구냐 저기 저 중앙정보부 또 직원들도 또 이제 이렇게 꽉 그 대통령을 그렇게 안전을 이렇게 딱 에워싸고 있는데 그 중앙정보부장 손에 죽을 줄을 누가 알았느냐고.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아무리 지금 언론에서 철통 수비를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안 보내주거든. 안 보내주고 또 보내준다 해봐야 아주 짧게 아주 희화하게 어제 그 김현정이 그 CBS에서 김현정 씨 그분이 아주 정치평론을 아주 재밌게 해요. 그런데 그분은 어제 가만 보니까 실수는 안 하는데 대천사 이래 여기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해가지고 뭐 백국 명패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을 23일 날 CBS 김현정 뉴스에서 그걸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죠. 그렇게 일반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면은 아주 안 좋은 것을 보도하고 또 이제 희화화해서 보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계속 그래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지금 이제 언론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제 민사상, 형사상으로 이제 이렇게 전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 징역을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사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이제 되는 것이 내년 1월 달에 이제 일어날 일이죠. 하여튼 간에 지금 틀어막는 세력,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 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메인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제 그 일요 서울 TV에서 폭발적인 이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어떤 그 찬사를 받고 또 지지를 받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평론가 중에서 이제 알아본 사람은 정성산 TV가 조금 이렇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성창경 이분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텔레비에 놓으면 재미가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기 얼마 전에 저 강용석이가 하는 가세연이라고 있어요. 가로세로 연구소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의힘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엄청 바라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녹화를 하신 것 같은데 1시간 반 정도는 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30분 정도로 축약을 해서 보냈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그 제목도 이재명을 때려잡는 뭐 이렇게 허경영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국민의힘당을 지지하시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나오시면은 재미가 있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은 농담처럼 들리잖아요. 국회의원 300명 잡아 이제 정치 지도자 정신교육대 이제 보낸다 이러면 농담으로 하겠지만은 나는 아주 현실로 받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해병대를 이제 그 훈련시키는 그곳을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자, 거기서 뭐 요즘처럼 뭐 교도소처럼 따뜻한 물, 글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아주 편안한 것은 아니고. 아마 그 교육을 하면서 공감 능력을 키워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 타인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간에 내 재산만 불리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곤란하지. 예. 그러니까 저 윤석열의 이제 장모죠. 장모가 최은순인데 재산을 축적해 놓는 그 과정을 보면은 에, 타인의 그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 생각을 좀 있는가 봐. 그것은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그렇듯이 거기에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공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귀중하지, 소중한데 이 보라고 자기가 빌딩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빌딩 한 채 돈을 어떻게 하든지 벌어가지고 말이야. 강남에 서울대 강남 가보잖아. 뭐 강남이 뭐 좋다고 하니까 비싸다고 하니까 강남에 뭐 교육권도 좋고 뭐도 좋더라는데 강남에 말이지 몇십 층짜리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고. 뭐 돈으로 환산하면은 몇백억 몇천억 되겠죠. 뭐 큰 빌딩이나 작은 빌딩이나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보라고 전체 우주를 놓고 보라고. 전 우주를 놓고 보란 말이야. 보고 나면은 지구는 하나의 먼지도 안 된다고. 태양도 그렇다고. 태양이 전 우주로 놓고 보면은 먼지도 안 되고, 그 태양 밑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것은 또 먼지도 안 된다고. 그 지구를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또 엄청 좁잖아. 그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라는 땅은 또 얼마나 적느냐고. 그 서울 속에서도 그 서울에 뭐 빌딩이 여러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 여러 수천 개, 수만 개인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는 먼지와 같고 없는 거와 같다고.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정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다 말이야. 그것을 공은 곧 색이고 이제 이런 사실을 알면은 이 천지가 나와 한 몸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고. 이런 공부를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모든 사람이 아프면 유마거사처럼 말이야.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이 말이야.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내가 아프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거든. 일체 중생이 신류불생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총재님께서는 그거는 상식이고 그거는 가르침도 아니다 그랬잖아. 일체 만물이 신류불생이다 말이야. 일체 모든 만물, 그러니까 조그마한 쓰레기 하나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라고. 그 말이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종이 한 장, 뭐 쓰레기 하나 이것도 함부로 틱틱 버리면 안 된다고. 왜? 일체 만물이 신류불생이니까. 그런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또 받고 놓으면은 또 뭐 정치하려면 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울다 가지만은 나중에 웃고는 오는 거라고.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 강사들, 인기 유튜브 강사들 보면은 김성애 씨가 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말을 아주 조용하게 차분차분하게 하는데 워낙 이분은 이런 사람들 입에서도 허경영 총재님의 말이 이제 나와야 돼요. 나올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김의전 씨 입에서도 허경영 총재님의 말이 나와야 되고, 정치부 회의라고 JTBC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님을 언급할 때 아주 조금 제대로 못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패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발음을 할 때가 이제 올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아갑니다. 참 완전히 뭐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당에서는 완전히 뭐 진짜 콩가루도 뭐 이런 콩가루가 없는데. 아이고 참. 참. 모든 것은 윤석열이 하고 뭐 가까우면은 뭐 이렇게 윤석열이 눈도장을 찍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윤석열이 위에는 또 뭐 김건희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지배받는 세상.
하긴 뭐 김건희라는 분도 자기 아버지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딸이겠습니까? 그런 눈으로도 봅니다. 만약에 저 세상에서 이러다 보면은 얼마나 참 처근하게 생각하겠느냐고요. 자기 아들, 딸을 다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하지 천지 부모 마음이 나쁘게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 눈으로도 내가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해합니다. 전부 다 이해합니다. 허경영 총재님 시대가 옵니다. 나는 오늘 어저께 행설수술 해봤는데 요한이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맨 처음에 나에게 엄청 변화를 주신 그런 내 친구인데 아마 지금 현재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지금 현재 알아보고 지금 현재 뭐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전 세계에서도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대충은 아는데 아직 없는데 아마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를 통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아마 그게 큰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 친구 요한이. 그 친구 요한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알고 또 기독교를 또 졸업을 하고 기독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뭐 이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추기경, 뭐 목사, 신부, 뭐 장로, 집사 그 모든 사람이 수천 억만 명이 돼도 나는 문제로 봐요. 문제로 봐. 그렇듯이 한 사람이 위대한 허경영 총재님 같은 신인님이 나오시면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만은 알아보는 사람이 또 나온다고. 그 알아보는 사람에 의해서 99.99999%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딸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 딸려오는 날이 이제 곧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원자탄 한 방 팡 터져버리면은 그냥 쑥대밭이 되고 흔적도 없이 도시가 사라져버리듯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사라졌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1차 TV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한방 TV 토론 한 번 빡 해버리면 원자탄이 팍 터지는 순간 60%, 30%, 40%에서 막 60%, 70% 일반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어제 보니까 경남에 있는 분들이 말이에요. 아유 여기 가도 윤석열, 저기 가도 윤석열,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무조건 윤석열을 찍는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한번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한번 사자우를 토하실 때 원자탄이 한번 흐토피아에 이렇게 막 허리케인이 이렇게 막 불어닥칠 때 토네이토가 이거 허네이토 이게 막 쓸어가지고 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때 전부 다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의 지지자로 다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입니까? 아이고 오늘도 이제 나가봐야 되겠네요. 전단지 이렇게 뭐 돌리면 날씨가 추운데 잘 받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10사람 하면 한두 사람은 받아요. 보내고 내일은 또 김해 가서 또 홍보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내가 영상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 이상